봄에 태어난 분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매년 봄만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 당장 뭔가를 바꿔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밀려오는 경험 말이에요. 직장을 바꾸고 싶거나 이사를 가고 싶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지는 그 감정. 주변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주가 보내는 가장 정확한 신호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당신을 따라다닌 그 충동의 정체를 비로소 이해하시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닙니다. 목기 기운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이죠. 2월에서 4월 사이 인월, 인유월, 묘월, 진월로 이어지는 이 달은 나무와 성장과 시작을 상징하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 자체에 목의 기운이 강하게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오듯 봄생분들의 기질은 본래 돌파와 시작을 향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에 심어진 기질이거든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사주 명리학은 이번 생만을 들여다보는 학문이 아닙니다. 전통 명리학의 깊은 층을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시기와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생에서 쌓은 기운, 즉 업여이 이번 생의 사주 배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봄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전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봄생분들의 전생 패턴을 명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변화를 이끈 사람들, 낡은 것을 깨고 새 시대를 열었던 인물들의 사주가 대부분 강한 목기운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이 전생의 당신은 혁명가였다인 겁니다. 물론 혁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만이 혁명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시대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만든 사람, 그 모두가 혁명가입니다. 잠깐 목기운의 두 얼굴을 살펴봐야 합니다. 간목과 을목 이 두 가지가 봄생분들의 핵심 기운입니다. 간목은 사주에서 가장 굵고 강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소나무, 어떤 바위 틈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그 생명력이죠. 간목일간을 가진 분들은 한 가지 뚜렷한 특성이 있습니다.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직언을 합니다. 불합리한 규칙에는 반발하죠. 어릴 때는 이게 반항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이 기질이 리더십으로 발화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걷는 사람, 그게 간목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을목은 조금 다릅니다. 억센 소나무보다는 유연한 덩굴 식물에 가깝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항하기보다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수면 위에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 아래에서 끊임없이 물살을 헤치고 있는 오리처럼요. 을목분들이 역사 속에서 이끈 혁명은 주로 문화와 사상의 영역이었습니다. 칼보다 글로, 총보다 예술로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많았죠. 부드럽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힘. 그게 을목의 본질이랍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같은 봄에 태어났어도 달에 따라 기운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인월, 이월, 즉 호랑이의 달에 태어난 분들은 봄생 중에서도 가장 대담한 기질을 타고납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추진력, 그리고 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전생에 전장에서 앞장서던 장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묘월, 사월, 토끼의 달에 태어난 분들은 속도가 빠릅니다. 인간관계에서 특히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죠. 직접적인 혁명가보다는 탁월한 설득가, 외교관형 변화자입니다. 전생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세상을 바꾼 분이었을 겁니다. 진월, 사월, 용의 달에 태어난 분들은 봄생 중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삽니다. 봄과 여름의 경계에 있는 시기라 두 기운이 교차하거든요. 인생의 굴곡이 셋 중 가장 크지만 그만큼 성취의 규모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전생에 큰 뜻을 품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달에 많이 태어난다고 전해지죠. 자, 그렇다면 이 봄생의 기운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집착입니다. 봄이 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게 변화의 충동을 느끼죠. 이건 단순한 봄 타령이 아닙니다.
계절의 기운과 자신의 사주 기운이 공명하는 순간이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생기를 찾듯 봄생분들은 봄이 오면 본래의 자신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도전이 두렵지 않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정상적인, 오히려 건강한 신호랍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목 기운이 강한 분들의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시작은 강하지만 마무리가 약해지는 경향입니다. 봄에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흥미를 잃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주에서는 이를 목다화식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불이 꺼진다는 이야기죠. 시작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완성하는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말이 익숙하신가요? 주변에서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스스로도 그 패턴을 알면서 고치지 못해 답답하셨나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주에 새겨진 기운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운을 건강하게 쓸 수 있을까요? 봄생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봄 안에 첫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최초의 가시적인 성과가 봄 안에 나오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시기에 기반을 탄탄히 닦아두면 여름이 와도 관성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감일을 반드시 설정하는 겁니다. 사주에서 목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운은 금입니다. 마무리, 완성, 결단을 상징하는 기운이죠. 끝을 정해놓는 행위 자체가 금기운을 인위적으로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기한 없는 계획은 봄생에게 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쉬는 것도 혁명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항상 달리기만 하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행동보다 사유, 확장보다 정리의 시간이 필요한 계절이거든요. 이 리듬을 받아들이면 번아웃 없이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직업과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주 명리학적으로 봄생 목기운이 강한 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업과 기획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관리직보다 처음부터 설계하는 역할이 훨씬 보람있고 성과도 좋습니다. 둘째는 교육과 상담입니다. 목기운은 성장을 상징하는 기운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에서 깊은 보람을 느끼죠. 코칭, 상담,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봄생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셋째는 예술과 창작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영역에서 목기운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원천이 됩니다. 글, 음악, 영상, 미술, 어떤 형태의 창작이든 봄생분들의 손에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봄생이라고 해서 꼭 이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에 있든 그 안에서 혁명가의 기질을 발휘하면 됩니다. 공무원이라도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는 사람, 주부라도 가정의 방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사람, 이분들 모두 봄생의 기운을 지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에 봄생으로 태어난 분들에게 가장 맞지 않는 삶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상 유지입니다. 안정적이지만 변화가 없는 환경에 놓이면 봄생분들은 이유 없는 불안과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막연한 불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하는 의문, 이게 사실은 사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 기운을 제대로 써라. 변화를 만들어내라. 그게 네가 이 세상에 온 이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억지로 안정을 택하고 내면의 혁명가를 눌러놓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직, 예고 없는 관계 단절 혹은 건강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작은 변화를 꾸준히 허용하는 게 오히려 큰 격변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소박해도 됩니다. 집 안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 오래된 취미 대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매일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출퇴근해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봄생의 기운을 건강하게 소진시켜주는 출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넌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어. 또 바꾸려고 해? 그 말들이 상처가 됐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생각해주세요. 그 기질은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생에서 이번 생으로 가져온 가장 강력한 유산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새로운 시작을 기꺼이 선택하는 대담함, 낡은 것을 직시하고 더 나은 것을 상상하는 능력. 이것들이 봄생 분들이 이 세상에 가져온 선물입니다. 다만 이 선물을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방향을 향한 변화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시작만큼이나 마무리도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봄생의 이번 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봄에 태어난 여러분은 이 세상의 혁명가입니다.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전생의 당신이 이번 생의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거든요. 올 봄 당신의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사주가, 전생의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의 당신에게 보내는 말입니다. 이제 시작해도 됩니다.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